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세븐 세그먼트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배열을 활용하여 세븐 세그먼트의 코드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A부터 DP까지 매핑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셋업 함수에서 핀을 모두 출력 모드로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를 통해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루프 함수에서는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할 것입니다. 숫자를 1초씩 출력하게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넘버 숫자라는 함수를 만들어 작성하겠습니다. 넘버 숫자는 세븐 세그먼트에서 숫자를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를 통해 1초를 기다렸다가 다음 숫자를 또 표시하게 됩니다. 넘버 숫자라는 함수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넘버 0부터 넘버 9까지 함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루프 함수에서 넘버 숫자라는 함수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정의를 해주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 함수는 0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은 넘버 0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의 제약 조건을 제외하면 원하는 이름으로 함수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에서 0을 만들려면 G 단자와 DP 단자만 꺼져 있고 나머지 단자는 모두 켜져 있으면 됩니다. 세븐 세그먼트를 공통 에노드로 설정하여 디지털 핀이 로우가 될 때 LED가 켜지기 때문에 G 단자와 DP 단자만 하이 신호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 로우 신호를 받게 되면 숫자 0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를 표시하는 함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넘버 1로 하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에서 이를 만들려면 B 단자와 C 단자만 켜져 있고 나머지 단자는 모두 꺼져 있으면 됩니다. B 단자와 C 단자만 로우 신호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 하이 신호를 받게 되면 숫자 1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는 에러 없이 세븐 세그먼트가 1초씩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는 메모장을 첨부하였으니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작성했던 코드를 배열을 활용하여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배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같은 자료형을 가진 여러 개의 변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국어 점수를 나타내고 B는 수학 점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학생이 1명일 때는 A와 B의 점수를 넣으면 됩니다. 학생이 여러 명일 때는 A와 B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 이름이 많아져서 내가 어떤 값을 담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럴 때 배열을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2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인티저 A, B를 선언합니다. A는 국어 점수, B는 수학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번 학생의 국어 점수는 배열 A의 인덱스 0이 되고 수학 점수는 배열 B의 인덱스 0이 됩니다. 2번 학생의 국어 점수는 배열 A의 인덱스 1이 되고 수학 점수는 배열 B의 인덱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이 많아져도 값을 편리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1번 학생의 총점을 구할 때 A 인덱스 0 플러스 B 인덱스 0을 하면 됩니다. 2번 학생의 총점을 구할 때도 A 인덱스 1 플러스 B 인덱스 1을 하면 됩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 학생의 고유 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의 구조는 자료형, 배열의 이름, 배열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열의 요소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열 이름, 인덱스의 형태로 각각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의 배열 크기를 3으로 선언하면 실제로는 스코어 인덱스 0, 스코어 인덱스 1, 스코어 인덱스 2까지 배열이 선언됩니다. 스코어 인덱스 0, 스코어 인덱스 1, 스코어 인덱스 2는 각각 하나를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번 인덱스는 국어 점수, 1번 인덱스는 수학 점수, 2번 인덱스는 영어 점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배열은 1차원 배열입니다. 배열은 1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주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사용합니다.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기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은 배열 이름, 인덱스의 형태로 각각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은 배열 이름, 행 인덱스, 열 인덱스의 형태로 각각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정수형 변수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하나의 공간에 혼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열 크기가 3인 정수형 1차원 배열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같은 타입이 모여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가로행이 4개, 세로열이 3개인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는 층마다 3개의 호수가 있는 4층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표처럼 만들어 같은 타입이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로행 인덱스를 로우라고 합니다. 가로행은 세로의 크기를 말합니다. 세로 열 인덱스를 콜럼이라고 합니다. 세로 열은 가로의 크기를 말합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대괄호를 2번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첫 번째 대괄호에는 세로의 크기, 두 번째 대괄호에는 가로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가로 요소들을 먼저 묶어주고 가로줄을 세로 크기만큼 다시 묶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화하지 않고 인티저 넘 어레이, 인덱스 4, 인덱스 3으로 선언만 한 뒤 하나하나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넘 어레이, 인덱스 0, 인덱스 0부터 넘 어레이, 인덱스 3, 인덱스 2까지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값인 14를 넘 어레이, 인덱스 0, 인덱스 0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값을 배열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번거롭다면 초기화를 통해 한 번에 값을 전부 넣을 수도 있습니다. 2차원 배열 넘 어레이를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값들은 하나하나씩 다 이름이 있습니다. 값을 호출할 때 이름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num array, 인덱스 0, 인덱스 0의 값은 14이고 num array, 인덱스 1, 인덱스 2 값은 11입니다. 또 num array, 인덱스 3, 인덱스 1의 값은 16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븐 세그먼트에 대한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 바로 다음 강의에서 코드를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